자, 앞에 5페이지하고 같이 꼭 보시면서 대칭성 정리를 좀 해주시면 2차 함수는 어차피 대칭성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그 패턴만 연습이 좀 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바꿔낼 수만 있으셔도, 이런 것만 바꿔낼 수 있으셔도 훨씬 더 그래프가 좀 빠르게 그려져요. 구간 분리 이거 솔직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해도 이 정도 시간이라면 실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나중으로 가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좀 고난도 문제들은 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 얘기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랑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거기 주어져 있었던 문제 중에 67번 문제를 한 번 더 살피고 넘어가는데, 이건 아까 패턴하고 거의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해서 한 번 더 반복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67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67번은 아까 제가 치환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T라고 하는 거를 범위를 어떻게 읽을 거냐, 그런 해석이니까 그대로 한번 답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67번 문제가 일단 x의 제한 범위가 있어요. 지금 아까는 없었나요? 예, 아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가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로의 x의 제곱 마이너스가 2x 더하기 3. 모양이 똑같은 게 확인이 아마 되죠?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뭘까? 첫 번째, 저는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왜? x의 조건이 따라와야지.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가 부탁했죠. 어떻게 부탁했죠? 제발 좀 그래프 좀 그려라. 자, 독립변수, 즉 자꾸 변할 수 있는 권한은 x가 있었으니까 이 오른쪽에 x라고 잡고 세로쪽에 뭐라고 잡고 t라고 잡자 이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완전 제곱식을 원칙으로 하는 게 2차 함수니까 x-제곱 더하기 2가 되어서 얘가 2다라고 하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있었다는 거죠. x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1부터. 그럼 마이너스 여기 있겠지.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칭해서 얘들아 이렇게 되면 이게 간격이 2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간격이 2만큼 떨어진 그만큼의 거리, 이게 3이야. 그럼 당연히 2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내가 읽어주게 되는 거지. 이 노란색을 이렇게만 읽었어야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라고? 저 치환한 문자 t의 범위야. 요 t.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야? 바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내가 보려고 하는 t의 범위인 거지. 그 범위가. 왜? 세로축을 읽어야 되니까. 야, 그러면 t라고 하는 형태의 범위가 제일 작은 놈이 2라는 걸 얻었어. 왜? 꼭지점의 좌표거든.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값은 뭐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제일 크다는 걸 알게 돼. 그럼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여기다가. 1, 2, 3. 그래서 얼마가 되죠? 6이 됨을 내가 알 수 있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뭐죠? 두 번째 버전. 뭡니까? 그럼 제가 y는요, 저기를 t로 바꿨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면서 t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2부터 6까지. 이것만 그냥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t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제곱 5가 되면서 이 가로축의 축이 t축으로 바뀌죠. t가 독립변수가 된 거고 종속변수가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가 여기 있겠죠. 1, 마이너스가 여기 있을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오겠죠. 근데 범위가 어떻다고요? t라고 하는 요 놈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2부터 6까지라고요. 그럼 얘가 조금 전에 요 좌표가 얘가 1이었으니까, 그죠? 얼마부터? 2부터 얼마까지? 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얘가 최대겠죠? 6을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36. 저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보통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가 되죠? 20이 된다가 최대. 최소는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돼서 요 점의 좌표가 최소가 되는데 얘가 마사인 거 확인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는 최대하고 최소를 뭐 해라? 더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1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건 누구다? 이 첫 번째 버전. 결국에 그래프를 두 번 그리는 거죠. 왜?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저기를 T축 해갖고 색깔을 저렇게 입히는 이유는 이걸 좀 자꾸 보셨으면 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린 게 저기예요. 범위 안 잡으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65번 이야기. 아까 제가 축을 그리지 않는다는 그 말로 마지막 설명하고 시너지 구간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65번 보니까 일단 먼저 쓸게요. 천천히 정리 빠르게 하세요.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구나. 천천히 빠르게는 말도 안 되는데. 자, 이차 함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최대가 8, 최소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단 조건이 있어. 와, 이게 문제가 너무 심플해진 거지. 이런 조건을 줬어. 아, 심플하다. 이게 왜 심플해요? 볼까요, 일단? 얘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 당연히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축 그린다고 그랬냐, 내가 처음부터? 문자가 있을 땐 축을 그리는 게 되게 손해야. 그래서 그리지 않고 크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잡겠다?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라고 잡겠다. 쌤, 그런데 범위가 이건데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지 뭐. 이건 확실하잖아. 이거 확실하잖아. 그러면 a를 잡아야 돼. 아까 우리 a는 원래 방법이 세 가지였잖아. 이렇게. 근데 a는 와 심플하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줘버렸다. 야, 그럼 A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어찌됐건 아무튼 A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자, 그럼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약간 좀 이제 딜레이가 생기는 거지. 자, 설명해볼 테니까 들어봐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지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뜨거든요. 자, 여기를 다 노란색으로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대칭 되는 이 느낌이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첫째 이 A가 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잡을까? 얘가 이렇게 가는 순간 얘가 최대가 아니라 얘가 최대지. 최대가 누구? FA가 최대. 근데 이렇게 오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무슨 얘기야? 여기가 만약에 A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프의 구조가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때 해당되는 최대가 누구?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수민아 여기 봐볼까 여기 봐볼까. 내가 왜 이 마이너스 3을 계산해 놨냐면 아니 A가 여기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점을 먼저 찾아서 요거를 잡으면 A가 마3보다 왼쪽에 가는 순간 이 점이 이 점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최대가 얘가 되겠지. 근데 대칭점보다 안쪽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순간 얘가 최대가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거를 수식적으로 모순 없이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보통 서술 과정에 넣어요. 왜? 서술하기 좋잖아. 1번, 2번 이런 거. 그래서 질문이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 주는 게 뭔지 알아? 왜 하필 마3이냐는 거야. 그게 질문이 제일 많아. 그거는 대칭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수식 계산하고요.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1번. 자, 1번의 상태는 뭐냐 봤더니 일단 A는 마3보다 뭐하다? 작다. 같은 거 제가 안 씁니다. 일단은. 이걸로 먼저 계산할게요. 이거 이때부터 봅시다. 그러면 최대가 이거였고 최소가 이거죠. 최대가 8이라고 했어요. 써볼게요. 그러면 이때 최대가 FA인데 이게 8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최소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냐면 최소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물론 이 문제 그렇게 어렵게 된 게 아니라서 최소에서 다 끝나긴 해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최소가 뭐였죠? K-4야. 최소가 K-4. 꼭지점의 Y좌표. 이게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K가 3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풀어야죠? 이거 풀어야죠? 어떻게 풀죠? FA 그랬으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얘가 4A 플러스가 K 요게 얼마다? 8이다. 근데 방금 전에 내가 뭘 얻었어? K가 3을 얻었으니까 요게 3으로 바뀌겠죠? 그럼 요 수식은 어떻게 되죠? 요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A의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5가 0.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제가 암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는 뭐가 있었어? 요 범주 내에서 이걸 보는 조건부니까 A가 마3보다 작을 때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어?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조건이 하나 생긴 거지. 그래서 끝? 아니죠. 한 번 더 남았죠. 뭐? A가 이번에는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두 번째 요상은 마3하고 마2 사이에 있을 때 이거일 때 한글을 일부러 붙이는 건 그래야 여러분이 조건이라고 좀 인식을 하더라고요. 요거일 때 최대가 누구였죠? 최대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최소가 얼마였죠? 최소가 어차피 요 점이 최소죠? K-1 똑같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1, 여기가 8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이때 K는 얼마죠? 3이 됐고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봅시다. F의 마이너스 1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집어넣는 순간 1 마이너스가 4 플러스 K로 진행이 됩니다. 맞죠? 다시 여기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식을 풀어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3이거든요. 이게 마3 이게 넘어가면 K가 11이 나와요. 어때요? 두 개에 같을 수가 없죠. 모순이 생기니까 이게 정답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었던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A 플러스 뭐를 계산해라? K 값을 갖다가 계산해라. 그럼 A가 이거였고 K가 이 값이니까 A 더하기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할 때 축을 진짜 안 그려요. 잘 애매할 때는요. 그때 다시 옮겨서 그려요. 처음부터 저는 축을 그리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때만 축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문자를 뭔가 하나 더 포함하면 가급적이면 축을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구간 분리를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거 정리하시고요. 시너지 문항 좀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이 패턴들 한번 좀 연습 좀 해보시고 안 되는 것들 질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 4개 정도 골라서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자, 시너지 파일이고요. 자, 시너지 파일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569번, 570번. 네, 그 다음에 571번.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있었던 문제는 578번. 네, 이렇게 한번 4개 한 번만 풀어봐 주세요. 네,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10분, 한 12분 정도 드리면 되겠다. 요거 짧은 거 할 땐 저거 쓸게요. 좀 거슬리시더라도 좀 봐주세요. 혹시 4개가 좀 빨리 끝나신 분들은요, 뒤에 고난도 문제도 한번 보시고요. 서술형도 한번 보시고요. 조금씩 그렇게 가보입시다.
정말 부족하면 연습장에다 쓰세요. 한번 쭉 보세요. 실험할 때 꼭 그래프를 옆에다 조그맣게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야 T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느낌이 와닿거든요. 학생들이 이게 체계화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단원이 계속 함수 쪽으로 계속 넘어갈수록 이걸 안 하시더라고. 자, 풀어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그 오답 노트하고요. 점검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포스트잇 붙여드렸던 부분들. 그 오답 좀 잠깐 점검하면서 시간을 좀 저축하십시오. 아니면 시너지 그 근방에 있는 것들 풀고 계셔도 되겠죠. 어차피 그게 과제로 오늘 나갈 거니까. 아무튼 좀 시간이 좀 빨리 끝나신 분들은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정리해보시고. 지난날 되게 혹시 안 되시면 좀 질문을 좀 해주세요. 도움 드릴 테니까. y는 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이 그래프는 한 번 더 그려지시면 해야 되거든. 여기 t축 잡아주시고 y축 한번 잡아주시고 잠깐만 여기 범위가 맞나 봐볼까. 얘가 x하고 t로 잡았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였지? 3이었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죠? 그죠? 좀 이상하죠? 여기서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얘가 x하고 t로 잡았을 때 얘가 1,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1이 올라가면 얘가 3이었어요. 3.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는 순간 4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거니까 이게 더 올라가네? 이게 2개 가는구나. 지금 잘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4를 딱 집어넣었더니 16에서 8, 이게 8이구나. 여기가. 맞네. 여기까지 적고. 그럼 얘가 t에 대해서 2,1 얘가 2,1 요점에 대해서 아래로 블록하면 이런 그래프가 됐겠지? 거기를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8까지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럼 당연히 최대가 8 집어넣었을 때 8 마이너스가 벌써 6 맞았고 최소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더 계산 잘 하신 건 아닌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대부분 다 오셨나요? 다? 예, 그러면 다시 우리 본교재 프린트 한번 잠깐 들어와 봐봐. 내가 하나만 여러분한테 좀 다시 물어볼게. 자, 본교재 프린트, 주교재 프린트 들어와서 69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저 남은 시간 동안 69번 한번 풀어보자. 우리 주교재 프린트 69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범위에 관계된 형태인데 한번 여러분 그릴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자. 69번 문제. 우리 주교재 프린트 69번 문제. 그래프 한번 그려봐. 동국이는 꼭 그래프 구간 한 번만 다시 한번 와볼래? 그 점이 지금 끊어져 있는데 끊어지는 점인지 만나는 점인지 한번 확인해봐. 거기 조금 잘못 그려진 것 같아서. 자, 구간별 정의 함수를 먼저 fx를 그리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렸던 거 있죠? 두 개를 다 그리되 선택하는 거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설정해 보십시오. 지우잖아요. 여기 다 그래프 그려. 요거랑 요 해당되는 구간만큼 x축, y축 한번 잡으셔서 한꺼번에 그리세요. 한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그려드렸을 때 x축, y축에 한꺼번에 그렸던 거 있잖아. 여기하고 대칭되고 이런 느낌. 바로 하나에다 그리세요. 자, 1분 정도 남았고요. 1분 뒤에 풀이 하겠습니다. 한번 거기 때까지만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거를 구간별 정의함수 나왔어. 아까 절대값이 없어도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0보다 작은 형태는 우리가 절편이 딱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니까 마3하고 마이너스를 지나는 이런 느낌으로 마3하고 마이너스를 지나는 요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보셔야 되면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나중에 이게 고난도에서 나올 때 좀 힘들어요. 은광에서 이거 나왔었어요. 또 다른 학교 중동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0보다 작다죠? 0보다 작은 것만 여러분이 선택을 초이스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몇 개만 적어볼까요? 이게 마3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죠. 숫자가 여기는 3이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칭축의 위치가 얘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순서대로 마이너스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봤더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완전적으로 묶어서 봤더니 얘가 1, 2 한 요 정도로 볼게요. 1, 2 요 정도의 느낌에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얘가 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나는 그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가져가겠지. 그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fx축이 될 거죠. 되니? 그럼 봐라. 여러분 여기서 치환했잖아. 뭐를 치환했어? 저 fx라고 하는 놈을 뭐라고 잡을까? t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이 fx가 t인 건데 그럼 t의 범위를 물어본다는 것은 fx, 즉 y 값을 물어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 y 값이 얼마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시작해서 그래프가 계속 위로 다 올라가는 y 값을 갖는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아, t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겠지. 사실 맨 아래쪽에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보다 다 위의 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fx가 t라고 잡았으니까 t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줬던 거지. 그러면 저 gx라고 하는 식이 물론 이 x도 바꿔줘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그냥 쓰면 여기가 t제곱 더하기 얘가 t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려고 봤더니 x의 제한된 범위가 있었어.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3부터 1까지. 마3부터 1까지가 있었다는데요. 마3이 어디지? 여기. 1이 어디 있지? 여기가 1. 여기 있어. 그래서 실제로 파란색을 이렇게 요 해당되는 요 범위만큼으로 요 안에 있는 범위는 요렇게 범위가 가더라라는 거예요. 아, 어렵네. 그럼 t라고 하는 게 요 범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얘는 다시 t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제일 아래에 있어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3까지 가더라라는 사실 알겠지.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이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릴까? 가로축을 t축으로. 얘가 마이너스, 얘가 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gx. 이렇게. 맞죠? xy, 뭐 t, 뭐 gx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보는 거니까. 자,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3까지. t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물었거든. 언제가 최대야?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잖아. 아, 언제가 최대니? gx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봤더니 가로축의 문자가 t였어. t가 3일 때. 세로축 gx지? gx는 얼마를 가져가냐면 3을 집어넣겠지. 3을 집어넣었더니 9 더하기 3 얼마? 12.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x가 알파일 때야. t를 물어본 게 아니야. x로 다시 되돌려라는 얘기지. 그러면 t가 3인 경우를 다시 돌아가 보자. t가 3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fx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저기 저 파란색에서 fx가 3이 되는 게 뭐냐? 이거네. fx가 3이 되는 지점은 요 파란색 범위에서 요 하나밖에 없었네. 그때 x값이 얼마냐? 0인 거지. 여기가 x축이니까 x값이 0인 거지. 아, 이게 x는 0이었던 거구나. 0일 때 최대 12를 가져갔구나. 얘가 알파, 요게 g알파. 그래서 우리 정답은 얼마다? 0 더하기 12. 정답은 그래서 12가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결국에는 하는 거야. 결론은 아까처럼 했던 그런 치환 과정들이 전체적 모양이 다 2차 함수 꼴이거든. 전체적 모양이 2차 함수 꼴인데 되게 불편해. 여러 가지 색감 보시는 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일단 구간별 정의함수 그리는 거를 먼저 체킹해봐봐.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아까 처음에 그랬던 이런 그래프가 잘 그려지나를 먼저 체킹해보시고, 두 번째는 얘가 치환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가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야 돼. 왜? x에 제한된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t의 값도 계속 변화를 시켜줬어야 돼. 세 번째, 여기서 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는 거야. 치환했던 걸 다시 원래대로 문자 바꿨더니 x가 0일 때는 상황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세 번째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참수는 범위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걸 한번 좀 연습해 보시고 오늘 이제 숙제로 이런 부분이 또 나갈 거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습 과정에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도 이해 안 되시면 자꾸 저랑 얘기하고 같이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딱 6시 땡에서 오지 마시고 5시 한 40분, 5시 30분쯤 오시면 이런저런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학생이 좀 보강 중이어갖고 얘기를 못했는데 일찍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앞쪽으로 다시 여기 정리 잠깐 하시고요. 저는 이제 주교재 프린트 마지막 컨셉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 하나만 마지막 설명하고 문제 풀이 똑같이 진행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페이지 저는 21쪽을 보시면 되죠. 페이지 21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21쪽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 판별식입니다. 우리가 판별식에서 주로 많이 썼던 단어가 실수라는 단어고요. 이것을 방정식에서는 실근으로 읽혀지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예제 문제 4개를 한번 먼저 봐보실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XY가 실수이고 그 다음에 실수라는 말들이 주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각각의 예제가 4개가 거기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 속에서 실수라는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수이고 근데 문자가 2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좀 구별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째, 보세요. 실수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허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컨셉이 크게 2가지 형태의 최대수가 나오거든요. 실수 조건은 2가지다. 첫 번째 경우는요, x하고 제곱, y의 제곱이 공존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x의 제곱 혹은 y의 제곱에 관한 형태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여기 쓸까요? x제곱, 이렇게 씁시다. x제곱이나 y제곱 중 하나의 문자, 이렇게 씁시다. 선생님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x의 제곱, y제곱이 공존한다는 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자만 남는다는 거나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봐봐. 예를 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얘가 y의 제곱 플러스 얘가 4y 요렇게 해서 나와 있고 단어에 실수 xy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뭐를 구하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가끔씩 문제가 생뚱맞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인데 이게 문자가 막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이 앞쪽의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이 식을 만들어 버리세요. 뭐를? 완전 제곱식을요. 이게 하나 빠지겠죠? 뒤에 있는 요 식을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 이게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죠?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y 더하기 얘가 2의 제곱이 이렇게 딸랑 붙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실수 조건에서 우리가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얘가 0이 되는 순간, 즉 x가 1이 들어가면 얘가 0이라고 하는 제일 작은 값을 가져요. 얘도 제일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y가 마이너스 2면. 그러면 0, 0 이게 최소가 됩니다. 뭐일 때? x가 1,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원의 방정식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학기 기말 때 하는 원방 개념.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는 원입니다. 원. 특별히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곱 더하기 제곱의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보통 완전 제곱식 2번에서 맨 마지막 상수가 최소가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될 때라는 건데 그건 제가 거기 예제를 하나 보고 할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자, 어떤 거 보냐면 제일 잘 만들어진 문제가 예제 아래쪽에 하단부 문제거든요. 설명을 좀 해볼게. x 더하기 y가 얘가 3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y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라고 돼 있고 갑자기 난데없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자, 아까 하고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죠? 관계식 있죠. 우리 항등식에서 관계식 있으면 소고에서 집어넣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호랑이는 죽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책에 어떤 수학 교과 누가 그걸 처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기억해봐. 무슨 소리냐면 y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얘를 y로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참고로 여기는 다 실수라는 말이겠죠. 실수 xy라가 전제돼 있겠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3-x의 제곱이 딱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y가 사라진 거야. y는 죽어서 뭘 남겨야 돼? 범위를 남겨야 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y가 0보다 크다는데요? 맞아요. y가 0보다 커나 같아요. y가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얻게 됩니까? x는 이런 범위를 갖는 거야. x는 0보다 커나 같으면서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x라고 하는 이 문자가 0과 3 사이의 범위에 해당되는 걸 남겨줬군요 라는 걸 생각해야 돼. 이걸 못 찾으면 문제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봐라. 보통 이런 문제가 재미난 게 뭔지 알아? 최대와 최소를 동시에 물어볼 때가 많아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잖아요? 보통 최소 하나만 나옵니다. 최대 하나만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사라지는 순간 뭐가 남겨? 범위를 남기죠. 반드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범위 남길 일이 없잖아요. 왜? 사라질 게 없으니까. 근데 사라졌으니까 그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적용하셔서 이 범위를 찾아내는 얘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가보자. 정리할게. 요거 정리하면 3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6x 더하기 얘가 9가 돼요. 그럼 얘를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 봤더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가 9가 되면서 얘는 3가로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플러스 1가 6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식을 뭐라고 해볼까? fx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fx축이 되겠지. 그럼 얘가 1,6이라고 했으니까 1,6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 느낌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2차 함수를 따라다 그렸다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 0부터 3까지 범위 잡을게. 0. 여기 간격이 1이니까 여기 2겠지? 그럼 당연히 3은 여기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최대값 얼마? 3을 집어넣은가? 어디 있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27 마이너스 18 여기가 9가 되면서 여기가 3,18이 되래요. 이게 뭐다? 최대값 18. 최소값은요. 요 점이 최소가 되죠? 최소는 얼마? 6이다라고 하는 값을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제 빨간색 문자가 조건식에다 흡수가 되면서 범위를 남겼어야 돼. 괜찮냐? 사람도 실제로 죽으면 많은 게 남아요. 모릅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을 실제로 이게 너무 잔혹한 얘기인데 나눠서 팔면 사람 몸을 제 몸뚱아리를 많이 나눠서 팔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거 있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어디다가 만약에 현우가 저를 팔았어요. 인간 시장에다 팔았어. 얼마나 나올까? 그럼 제가 죽어서 가겠죠? 살아서 가진 않을 거고. 얼마나 될 것 같아? 뭐 각막 떼가고 뭐 심장 떼가고 간 떼가고 뭐 폐 떼가고 뭐 이식한다고 했을 때 뭐 이식하고 그리고 나머지 살은 팔아먹고 뭐 이런 식 뼈도 팔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나올까?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한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한 1억 4천 정도 나옵니다. 1억 4천 정도.
이 몸뚱아리 팔면 간 얼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간 얼마.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냥 흘려드리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 한 1억 한 4천 정도 선에서. 옛날에 제가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말한테 유행했던 사회에서 유행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백조라고 하나요? 백조? 백조가 뭔지 아세요? 백조? 백수 말고 백조라고 하잖아요. 좀 좋게 이름해서 백조라고 하는데 백수들이 하도 이제 관심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냐면 혹시 아스피린 아세요? 아스피린? 그 콘택 600 아세요? 콘택 600 옛날 약이긴 한데 콘택 600이 특이한 게 12시간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약이 색깔이 딱 반반이에요. 빨간색, 흰색인데 그 투명하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 색깔별로 알들이 이렇게 보여요. 뭐 빨간색 조그마한 알약, 아주 조그마한 거. 쌀뜨경 사람들이 이 약효가 똑같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 캡슐을 이렇게 깝니다. 까가지고 빨간색 몇 개, 파란색 몇 개를 약별로 다 해가지고 개수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분석하는 게 많이 떴었어요. 저희 때. 또 조리뽕 있죠. 조리뽕 과자 있죠. 분명히 똑같은 가격에 파는데 조리뽕 안에 들어있는 조리뽕의 개수가 과연 동일할까? 그래서 그걸 다 셉니다. 진짜로. 신문지 깔아놓고 새우깡도 센 적도 있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 오리온 막 그런 혜태제가 이런 데다 보냈더니 한 박스씩 보내줬어요. 말이에요. 조리뽕.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이거의 개수 몇 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 때 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안 타고 시내버스만 타고 과연 이동했을 때 몇 시간이 걸리고 할 일 없는 애들 그럼 하는 거야. 물론 대학생들이 실험정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간다 그러면 이제 부산까지 고속버스를 안 타고 가는 게 방법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서울에서 뭐 무슨 뭐 120번 버스를 탔더니 그게 뭐 분당 어딘가로 떨어졌어요. 분당에서 뭐 한 700 몇 번을 또 탔더니 뭐 거기 경기도 광주 어디에 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최단 경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 루트가 한동안 좀 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하면 배낭 하나 메고 그걸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볼 만해요. 그거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놓쳤어요. 이미 기회를.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미쳤다고 얘기하겠지. 지금 못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도움이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속초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속초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히치하이킹으로만 이렇게 가면 내가 몇 번 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튼 저희 때는 아무튼 좀 세상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애들이 이상한 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콘택 600은 대박이었어. 대박. 그때는 처음에 이 약 색깔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여쭤보세요. 엄마 콘택 600이라는 약을 아세요? 이렇게 여쭤봐봐. 그게 이제 보통 아스피린에서 보통 머리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하나씩 먹으면 좀 괜찮아지고 했었거든요.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저 호랑이 죽어서 가죽 남기는 거랑 똑같은 거. 문자가 없어지면 범인가 반드시 남으셔야 돼. 재미난 거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오른쪽 예제 한번 봐봐. 오른쪽 아래 하단부 예제 좀 봐줘봐. 오른쪽 아래 하단부 예제를 봤더니 실은 이제 오늘 하는 얘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요건데 아직 우리가 판별식 얘기는 안 했거든요. 판별식 얘기. 요게 실은 이제 판별식까지 갈 수 있는데 설명할게요. 예제 봤더니 실수의 xy가 밑줄 한번 써볼래? 실수 xy가 2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하다. 그 오른쪽 아래 하단부 예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오늘 오답노트로 과제가 나가요. 자 그럼 거기 한번 잠깐 보자고. 영상 들으신 분들도 이거 오답노트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실수라는 단어가 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가 2xy 더하기 내가 y제곱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다. 이렇게 돼 있다. 자, 문제가 두 개인 경우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 정리했었는데 이미 내림차순이 x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예쁘게 고쳐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y의 x 가로에 y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고 써보자. 그럼 여기서 이 x가 뭐야? 변수인 거라서 우리는 실수 x 조건을 씁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실근 x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다른 말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짝수짝 판별식을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2y의 제곱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얘가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때 y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y라는 놈은 2루트하고 마이너스 2루트. 네. 네, 정답이 y의 최소는 마이너스 1루트, y의 최대는 2루트예요. 근데 뭐가 내가 재미나다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내가 y의 범위를 찾고 싶으면 x로 정리해서 때리시면 y가 남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반대로 가는 거죠. 실수 x, y의 범위. 실수 y, x의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거를 반대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1번과 2번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말을 생각보다 우리가 실근 판별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봐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수를 아까 여기 제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판별식이라는 의미로 2차식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기 잠깐 정리하시고 한번 보신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그 뒷장에 제가 문제를 좀 찝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좀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보실 거냐면 58번 때부터 61번 때까지 갈 겁니다. 58번 때부터 61번 때까지 우리 주교재 프린트입니다. 58번부터 61번 때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제가 풀이 한 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부터 61번까지입니다. 시간은 7분 정도 드릴게요. 58번부터 61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58번 때부터 61번 때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주교재 프린트 보시고요. 자, 이해 안 되시면 앞에 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돌아가면 도움 좀 드릴 테니까. 앞에 예제랑 같이 보세요. 앞에 예제랑 같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4개가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4개거든. 똑같이 해서 똑같이 앞에 예제 풀이하고 같이 한번 비교. 옆에 예제가 4개 있거든. 이렇게 4개가 있어. 풀이는 2가지를 해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죠. 이 조건은 여기가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 식이 있어요. 어디 있죠? 첫 번째. 요거 위주로 한번 잠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보통 등호가 없는 경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2x 더하기 y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k라고 잡아서 등호를 만드시고 k 값의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게 등호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는 k로 잡으셔서 k 값을 찾는 걸로 대체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그거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러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여기는 요거 잘못 잡으신 거지. 봐봐. 이거 제가 보통 부등 올 때 이렇게 보신다 그랬지. 그럼 제곱의 4가 되는 게 마이너스 2. 예, 빼보세요. 이세요. 이해지? 여기 아래가 잘못 풀리네. 잘 잡았네. 이렇게 잡으셔서 실수 조건 쓴 거지. 이 등호 붙어야 돼. 왜냐면 서로 다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맨 마지막에서 등호가 들어가야 최대 최소가 돼. 등호가 없잖아. 최대 최소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였을까 봤더니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뭐를 없앴지? 문자를 y를 없앴지. 그러면 y의 범위가 있었어야지. 아까 내가 문자가 사라지는 순간 그죠?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만 잠깐 얘기해 줄게. 이거 봐봐. 아까 너가 처음 바꿀 때 요 식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y제곱을 실수범위에서 항상 뭐 하지? 이렇게 나오지. 항상 0보다 커 나가지. 그럼 얘가 x의 제곱이 4보 잡아놨으니까 요 범위가 있었던 거야, 그지? 당연히 y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보면 이런 범위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가 일단은 는 k라고 잡으셨던 요 수식에서 는 수식에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뭐 안 나와도 되겠다.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다. 여기가 4x 저기 y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의 최저치수를 구할 때 x의 범위가 어땠어? 이랬던 거지. 그러면 요거 완전적으로 고쳐서 그래프 그리고 잘라가서 최저치수 그래프 그렇게 가지.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안 풀렸을 법한 문제가 뭘까 봤더니 아까 패턴하고 유사한 거 빼고 나머지는 60번이 아마 제일 안 풀렸을 것 같아서 60번 하나 풀어드리고 또 안 됐던 것 말씀해주세요. 어차피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60번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60번부터 잠깐 소개합니다. 자, 60번은 이게 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 x의 제곱 더하기가 y 제곱이 4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어요. 아까는 1차인데 얘가 2차로 나와 있는 거고요. x, y 실수란 말이 있었고, 그러면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거를 k라고 잡지 않고 얘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y의 제곱을 4-x 제곱으로 하면서 집어넣는 순간 이 수식은 4x-x의 제곱 더하기 4. 그럼 이걸 앞뒤로 좀 바꿔봤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가 4x 더하기가 4가 진행이 되는데, 야,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칠 수 있지 않냐. 여기다가 우리는 얼마?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 뒤에다가 플러스 4까지 딱 덧셈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가 8이 된다는 걸 우리는 얻게 되죠. 자, 그럼 내가 이것을 fx라고 해볼까? 이거를 fx라고 내가 정의 내리는 순간 이 그래프는 2,8이라고 하는 이 점을 기점으로 위로 볼록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답을 내시면 큰일 나죠. 아까 얘기했잖아. 보통 최대 최소를 같이 물어보는데 답이 최대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조심할 게 뭐다? 문자가 사라지면 반드시 뭐가 남는다? 범위가 남는다. 그죠? 자, y제곱은요. 실수 범위에서 실수란 단어 여기서 쓴 건데 실수 y에 대해서 y제곱은 항상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 요거를 쓰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보다 크거나 같다. x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뭐다?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2까지. 네. 그럼 x가 2가 여기 있네. 2가 여기 있고 그럼 마이너스가 요쯤 정도 된다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자, 그러하다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얘가 4가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최대가 8이 된다는 걸로 확인이 끝나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끔씩 놓칠 경우가 좀 생겨서 근데 왜 계산값이 다르지? 다시 한번 봐. 얘가 8이고요. 응? 잠시만요. 이 답 얼마나 나와 있어요? 최대 최소가?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잘못 써놨구나. 여기 답이 이렇게 돼 있지? 8하고 마이너스 8 맞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자가 왜 사라지지? 범위가 필요하대. 실수 조건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이 하면 숙제를 여기 이제 나머지를 다 낼 건데 다 내면 여러분들이 짜증 낼 거야. 그래서 제가 긴일이 문제를 3개를 풀어드릴 거야.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긴일이 문제 3개를 풀고 잠깐 한번 쉽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별 점검 들어가서 1시간 한 10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비어있는 부분들, 내가 못했던 부분들 다 풀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질문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하시고 대신 지난번 해보니까 좀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좀 시간을 재고 동일하게 시간들을 딱딱딱 들여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오늘 조금 남아서 하거나 아니면 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에 좀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체킹하는 걸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계약하시잖아요. 온라인 계약. 네?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헷갈려요, 약간. 16일이죠? 그렇구나. 그럼 여유 있잖아요, 월화. 그리고 실은 수요일날 계약하더라도 여러분 첫날부터 7교시를 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화목반에 배재고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배재고는 이미 고1 1이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 학교는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고1 했는데 지금 이번 주 동안에 계속 4교시만 하고 있어요.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재밌대요. 처음이니까. 고등학생 처음 만났으니까. 수학을 되게 못 가르쳐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입 닥쳐 그랬는데 그냥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수업 열심히 쫓아가세요. 열심히 쫓아가시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또 애들 딴짓들 많이 하잖아요. 멀티도 많이 하고 심지어 나 그것도 봤는데 어제 기사 뜬 것 중에 보세요. 학원이 새벽같이 문을 열어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애들이 필요로 해서 학원에 그 독서실 같은 여기 앞에도 보면 독서실을 같이 끼고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독서실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애들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 고3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EBS 강의 틀어주고 링크 걸어서 이거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확인받으시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말이 많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생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돼요. 기대 없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만족하시거든요. 알겠죠? 실제로 그 사이버대 교수님들은 실제로 그때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원래 그 사이버대 뭔지 알죠? 경희 사이버대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그 강의 영상 찍어서 올린 게 한 1,600만 원 정도 든대요. 왜냐면 그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편집하는 사람들 뭐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보면 한 편당 한 1,600만 원 정도 든대요. 뭐 서버 비용 뭐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교수님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대학 교수님들 개인 장비 갖고 쓰시죠. 카메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 갖고 왔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뭐죠? 대교육에서는 뭐 그런 거 지금 진행하잖아요. 그 뭐죠? 등록금 반환 운동.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화여대는 올해 그 한 학기 전체 통으로 인강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간 학교 숭실대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얘기가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수업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 더 좋은 거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걸 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 현장은 실은 학원가하고 좀 다르게 많은 도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작업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료들 많이 나올 거니까 꼭 코로나를 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코로나는 자체적으로 나쁜 거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이랑 더 많이 가까이 있지 않나요? 엄마랑 하루 종일 보고 막 아우 동국이 눈을 질끈 감았어. 저는 저희 꼬맹이들하고 있어서 힘든 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두 끼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저희 둘째 딸이 요즘에 배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기저귀에서 이제 팬티로 갈아타는 요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하루에 빨래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아침에 주로 그걸 하거든요. 요즘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맨날 그래요. 해솔이 거 보여줘. 맨날 이러거든요. TV에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여달라고. 저희가 이제 화목은 TV 없는 날이고요. 월수금은 TV 있는 날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틀 내내 빼질 못하겠는 거야. 그래갖고 야 화목만이라도 빼자. 그래서 화목은 몸 쓰는 거 하고 막 놀아주고 뭐 블록하고 했더니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희 둘째가 진짜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즈 알죠? 비즈 뭔지 알죠? 아주 조그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모양 만들고 그 다리 위로 만들면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애 때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비즈 통이 이만한 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통 이렇게 돼 있는 거 손잡이가 들었는데 밑에가 이렇게 흔드니까 네. 말 안 해도 알겠죠? 그게 지 놀이방 전체가 한 요만하거든요. 딸 방이 요거보다 좀 작아요. 좀 작은데 여기에 싹 비즈가 퍼졌다고 생각해봐. 누가 치워? 얘가 치우겠니? 내가 치우지? 그래서 치워줬어. 그러면서 이제 또 밥하고 이제 뭐 설거지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가 또 나네. 얘가 내가 높게 올려놨거든? 의자를 갖고 올라와서 아빠 이거에 올려놨어! 그러고 내리는데 그게 또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성이 상실이 됩니다. 두 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가 또 했거든. 그때부터는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큰애한테 부탁했지. 진솔아 부탁 좀 하자 했더니 김혜솔!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진솔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래 좀 마이키는 또 훨씬 더 저보다는 더 귀가 더 가까워요. 해라 그랬더니 하더라고. 참 고맙죠 저희 아들이. 그래서 요즘 비즈를 감춰놨습니다. 진짜 얘 손에 닿지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는 거 다 감춰놨어. 얘 진짜 너무 무서운 아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대그래도 참 착해요. 이상한 아이는 아닙니다. 자, 내가 뭘 얘기하려고 말았지? 기니디 맞아. 기니디 문제 마지막 세 문제만 얼른 하고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좀 약간 벽필로 빠졌는데 중요한 것들 좀 잠깐 소개를 하면서 갈게요. 52번 문제, 54번 문제, 맨 마지막 번 문제 이렇게 볼 텐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잠깐 먼저 소개를 좀 하고 갈게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f의 a 더하기 x가 f의 a-x로 들어가 있다. 즉 x하고 마이너스 x가 공존하는 이 상황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이게 뭐였죠? 2차 함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야? x는 a 대칭이야. 됐어? 요거 잘 보셔야 돼. 요 내용하고요 요 두 놈의 정확하게 중점이에요. 중점. 자 그럼 보세요. f의 얘가 알파로 칩시다. 알파 더하기 x하고요 f의 베타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x하고 마이너스 x는 대칭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대칭이야? 요 가운데 안에 있는 숫자들의 중점이 뭐가 돼?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봐봐. 그럼 뭐가 돼?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한 대칭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지. 자, 그 다음에 혹시 그 여력이 있으시면 빈 공간 하나 더 잡으셔서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오목볼록, 곡선의 오목볼록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위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말로는 내뱉었지만 수학적인 정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자, 일단은 제가 아래로 블록한 놈을 잠깐 볼까? 이게 아래로 블록이라고 여러분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제? 그럼 아래로 블록한 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 점하고 요 점,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직선을 딱 그어요. 그래서 원래 정의적인 느낌이 뭐냐면 원래 정의적인 느낌은 이 직선에 아래가 볼록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가 A라고 잡고요. 여기가 B라고 잡고요. 요걸 fx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y좌표가 당연히 f의 A가 되겠죠. 요 점의 y좌표가 여기다 쓸까요? 여기에 y좌표가 f의 B가 되겠죠. 자, 제가 편의상 x축을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이 가운데 중점 있죠. 가운데 중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요. 여기 기니디에 나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 봐. 짜자잔 올라가 봐. 이렇게 쫙 올라가면 어떤 재미난 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일단 이 점의 좌표의 y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f의 2분의 a 더하기 b다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x좌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y좌표니까 이 x에다 그대로 대입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요 점의 y좌표를 여기다 쓸게요. 요 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1대2로 닮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도 1대2가 된다는 건 요 점도 이거랑 이거의 뭐가 돼? 중점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FB하고 FA의 중점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쓰냐면 2분의 F의 A 더하기 A를 F의 B다라고 씁니다. 다시 요 점과 요 점의 Y값의 중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X값의 중점을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동구가 누가 더 크냐? 노란색이 크냐? 빨간색이 크냐? 노란색이 크다고. 2분의 F의 A 더하기 F의 B다라고 하는 뭐? 직선상의 값이 곡선상의 값 f의 2분의 a 더하기 b보다 뭐 하면 크면 얘를 뭐라고 읽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읽어주겠다는 거야. 직선보다 곡선의 값이 더 아래쪽에 있어서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읽는다고. 당연히 부등호가 반대로 가면 당연히 위로 볼록이 되겠지. 그래프가 반대로 뒤집힐 거라서. 그럼 이걸 왜 얘기했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어디 나와 있었지? 52페이지에 나와요. 52번 문제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바탕으로 해서 문제 기니디 3개 연달아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 잘 해보자고 해.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해. 자, 그럼 가보자. 자, 5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단어가 모든 실수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쌤, 모든 실수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라면서요. 맞아. 근데 얘가 fx가 2차래. 그럼 어떻게 잡을까? ax의 제곱 bx c라고 잡죠. 이렇게 잡죠. 그리고 개수 비교법을 쓸 거야. 직접 해서. 왜? 이 단어가 항등식 표현이니까. 그럼 얘가 2배 가로에 ax의 제곱 bx 더하기 c. 요게 좀 짜증나는데 그래도 일단 쓸게요. a 가로에 1-x의 제곱 b 가로에 1-x c가 3x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요 과정을 한번 아래다 다시 쓰게 되면 제가 앞에 순서를 좀 바꿉니다. 앞뒤 순서를 좀 바꿔서 쓰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정리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2ax제곱 ax제곱 3ax의 제곱이 일단은 2차식으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1차식의 형태가 일단 그대로 쓸게요. 2b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가 bx 일단 이렇게까지 쓰죠. 그 다음에 상수가 뭐가 남냐면요. 앞쪽에 2c, 뒤쪽에 b, 뒤쪽에 얘가 c 이렇게 남죠. 하나가 빠졌네. 2c, 여기 a가 하나 빠졌군요. 네, 이렇게까지. 이게
3x의 제곱이 된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 뭐야? 이게 3이었을 것이고 요게 제로였을 것이고 요게 제로였을 것이다가 항등식에 관한 표현이었겠다. 그럼 풀어보니까 a는 1이 되고요. b다라는 놈은요. 여기다가 a에다 1 집어넣으면 b-2a가 0이니까 b는 2가 되고요. 1하고 2 집어넣으면 3 더하기 3c가 0이 되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우리는 fx가 x의 제곱 더하기 가 2x 마이너스 1, 즉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법부터 볼까요? 뭘 얘기했죠? fx는 0이래요. 뭐죠? 방정식 만든 거네. 그럼 써볼까요?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에 뭐라고 했죠? 두 실근의 뭐? 차공식. 차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이거 많이 썼었는데, 그럼 절대값 a가 1분의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얼마니? 얘가 2루트 2가 된다. 기억번호 어떻습니까? 틀렸죠. 2라고 했으니까. 실제 값은 요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2라고 했으니까. 자, 니은번 봐볼까? 자, 니은번 봤더니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네. f의 2분의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f의 x1 더하기 fx2. 이게 뭐죠? 이게 직선이죠. 직선의 중점이고 이게 뭐죠? 곡선이죠. 중점의 y값. 요거죠. 요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요 표현인 거죠. 이걸 알아야 그 답을 낼 거 아니야. 직선이 곡선.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 컸어. 직선이 곡선보다 더 컸어.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이 곡선이니까 아래로 블록하다. 니은번 이 아래로 블록하잖아.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니까. 이게 돼 있으니까 설명될 수 있다. 니은번 오케이. 자, 디귿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함부로 쓰는 거 아닌데 어라 f의 x는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말하는 바가 뭐야? 이 값과 이 값의 중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무슨 얘기야? x는 얼마? 마이너스 1에 관한 대칭입니다 라는 얘기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 얘가 맞는지 봐보자. 어떠니? 대칭축 마이너스 1이 맞지? 아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디귿번과 니은번을 설명해서 아까 처음에 오목볼록에 관한 이야기부터 대칭선까지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 관계식에서 x와 마이너스 x가 등장하는 건 거의 대부분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어차피 처음 식이었으니까 항등식으로 다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4번 문제를 또 봤더니 2차라는 말을 또 줬어. 너 fx 2차야 이렇게 얘기가 됐고, 가를 봤더니 재미나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가 3 플러스 x란 것 같다. 이제 그러면 눈에 딱 들어와야지. 중점 계산해 보니까 x는 3대칭이구나. 그러면 이건 fx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최고차를 a라고 잡는 순간 얘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잡을 수 있었겠지. 대칭 축 자체가 x는 3이었던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 fx가. 문자 몇 개? 2개. 근데 거기에서 나에 보니까 나라고 하는 정보에 따르면 f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가 되고 f에 4를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 되더라? 17이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 문제 상황을 보니까. 그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4,17을 지난다더라. 그럼 아까 조금 전 53번처럼 호락호락하게 fx를 주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보자.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의 제곱 16a 플러스 a가 b가 2였던 거고, f의 4다라고 하는 과정은 4를 집어넣었더니 4-3은 1이야. 그럼 얘가 a 더하기 얘가 b가 17이 되는 게 우리는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게 변변끼리 갖다가 뺐더니 15a가 마이너스가 15가 되면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확인이 된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얘가 18이 된다. 여기까지 찾은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fx라고 하는 형태의 함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3의 제곱 여기가 18이 되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어 있지 않았겠냐. 여기까지 확인.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부터 하나하나씩 좀 봐볼까요? 기억번부터 그러면 자, 기억번 문제에서 뭘 갖다가 물었니? fx의 그래프는 x는 3에 관한 대칭이다. 맞죠? 기억번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니은번 1부터 8까지를 잡으세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까? x축, y축 3,18이야. 3,18을 기점으로 위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였는데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1부터 1이 여기 있겠죠? 1부터 8까지 8이 여기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중에 최대가 얼마냐 물었거든. 아, 최소로 물었구나. 최소가 얼마냐? 요게 최소죠? 그래프상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그치? 그럼 얼마를 집어넣어? 8 갖다 집어넣어. 여기다 8 한번 집어넣어볼까? 8 마이너스 3은 5죠? 5의 제곱 25에 마이너스 25 더하기 18은 이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니은번 맞다. 그렇게 해서 니은번까지 확인이 되겠지. 자, 이제 갑자기 디귿번을 쓰는데 디귿번을 쓰는 평행이동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디귿번 가볼게. 자, gx라는 함수를 썼는데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썼어요. 쌤, x자리 대신에 x 더하기 3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죠? 아, gx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 3만큼 뭐 해달라? 평행 이동해달라. 쌤, 저 아직 도형의 방식 그거 안 나가지 않았어요? 뭐 오케이, 설령 그렇다 치면 그러면 그냥 fx3을 구할까? 어떻게? 여기다가 x3, x 더하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가로에 x 더하기 3 마이너스 3에 제곱 플러스 x가 18.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가 18로 끝나죠. 이 그래프는 뭔데? 0,18로 가는 형태의 g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모든 실수에 대하여서 디귿번은 g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gx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참고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튕겨나가는 게 뭐야? 원점 대칭 함수입니까? 를 물어본 거야. 너 원점 대칭이야? 아니, 나 y축 대칭이야. 그럼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g의 마이너스 x가 g의 x라고 써야 되겠지. 응? 그래서 거기 나오는 디귿번은 어떻다?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는 거야. 정답을 해서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 거 하나만 하고 요거 이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맨 마지막 거 문제가 79번인데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79번. 자, 2차 함수 또 얘기했고요. 문자 2개 주면서 다음과 같은 식에 대해 최소값, 어쩌고저쩌고 최대값,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하고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볼만한데요. 일단 저는 79번을 이렇게 풀겠습니다. 일단 최고차가 양수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쌤, 대칭축도 모르고 꼭지점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같대요. f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것과 3을 집어넣은 것 같대요. 무슨 얘기냐면 x축하고 평행에 갖다 그었을 때 이거 예전에 한번 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3을 집어넣으면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야?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생명인데 마이너스 5하고 3의 가운데점, 정확하게 대칭점,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지. 아, 대칭축 준 거구나.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이 a는 2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준서 이거 맞니? 맞아? a가 왜 2가 되는지 알겠어? 저게 마이너스 1일 때.
저거 우리 정리하면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일단 2까지 계산이 된 것 같아. 아직 B는 몰라. 자, 그러하다면 요 수식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1이 된다라는 수식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1. 자, 그러하면 최종적인 이제 길이만 가면 되는데, 그럼 봐볼까요? 요 그래프의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죠. 맞죠? 여기죠? 제한된 범위가 없었으니까 전체 값에 기억번은 어때요? 최소는 x가 마이너스인 요게 최소다. 그렇죠. 제일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기억번 오케이. 문제 없다. 니은번. 자,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얼마까지? 3분의 1까지래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자. 색깔 한번 입혀보자.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여기 있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있겠다. 그럼 얘들아, 이 대칭점이 필요한 거야. 이게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요 위치에서 요렇게 갈 때 3분의 5만큼 나가거든요. 그럼 여긴 당연히 3분의 5만큼 플러스가 되는 순간 이게 얼마가 되냐면 얘가 3분의 2가 됩니다. 한 번만 다시. 여기서 여기만큼의 차이가 3분의 5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여기도 3분의 5만큼 차이가 나려면 여기다 이거 더하면 얘가 3분의 2로 딱 떨어져요. 아니 쌤 x가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3분의 1이라면서요.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3분의 1이면 여기겠죠.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당연히 그 중에 최대는 누구?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살펴보니까 최대값을 3분의 1로 잡아서 틀렸죠. 그래서 최대는 뭐가 돼야 돼? f의 마이너스 3분의 8인 걸 확인할 수 있지. 왜냐면 3분의 1이 이 안쪽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3분의 1보다 안쪽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가 최대가 되겠지. 한 문제 마지막 디귿번님도 b가 1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b-0보다 크다는 거지. 요게 0보다 크대.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야.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b-의 꼭지점인데 b-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붕 떠있다는 얘기지. x축하고 안 만났잖아. 그럼 거기 봐볼래? 디귿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되죠? 거기는 기억하고 디귿번만 정답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에 관한 이야기, 대칭 축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런 거 잡아서 왜 3분의 1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간격까지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 완성되고요. 이 세 문제는 실제 모의고사 문제들이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지난번에 종로모의고사 이런 거 봤던 것처럼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19번 때, 20번 때 있는 난이도 있는 준킬러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목볼록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대칭에 관한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쉬었다가 가죠.